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새파랗게 질린 시장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장이 언제까지 기속될지 혹은 그 시장 속에서 어떤 전략을 저희는 또 챙겨가야 될지 아직도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헷갈리고 어려우실 텐데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명쾌하게 해답을 주실 위원님 저희가 또 모셔왔습니다. 어떤 분이실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주식불패 박원재 수석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어렵다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나요? 오늘은 정말 그 의연했던 개인 투자자 분들도 새파랗게 질리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런 장 속에서 혼자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 소갈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노란톡은 늘 열어두고 있고요. 저희 주식불패방 노란톡으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박원재 적어서 보내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박원재 수석위원님과 함께하면 그나마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또 마련을 했잖아요. 시크릿 강연회를 저희 수석위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강연회에 꼭 좀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을 보니까 전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오시면은 네.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몇 마디는 듣고 가실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반복인데 그 반복되는 게 항상 새롭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거의 또 처음 겪는 경험일 텐데 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럴 때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게 올바른 선택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기준점 정도는 이번 주말 강연회 때 네.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최근에 시장에 이제 오신 초보 투자자분들은 재작년에는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전문가 도움 없이도 그냥 사니까 올라가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장이 아니죠. 전문가분의 이야기를 듣고 무려 30년 이상입니다.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좀 간략하게나마 전해 들을 수 있다면 주식 투자 앞으로 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 수석위원님들께서 감히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회라고 노란톡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너무 어렵다 하시면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주식장 어려운데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수석위원님들과 함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서 시장도 시장이고요. 앞으로 이 시장 속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너무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아닌가. 지금까지 잘 어떻게 빨간불을 내던 계좌가 오늘은 좀 많이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오늘 같은 날은 어떤 티핑 포인트가 되는 날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그동안 잘 지지하던 지지세가 무너지면서 연간으로도 이제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올해 시작하신 분들은 모두 다 마이너스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연간으로 마이너스가 되면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장이 과연 적정한 지지대와 적정한 가격이 어디인지 또 우리는 어떠한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지 또는 시장을 떠나야 되는지 계속 남아야 되는지 계속 선택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주식시장이 왜 어려운지가 이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선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의 우리 도 안하께서 명쾌하게 전해주신다 했는데 네. 사실 명쾌하게 전해드릴 자신은 없어요. 진짜요? 왜냐하면 미래의 사건을 알 수는 없는데 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있어요. 주식시장은 항상 이래왔습니다.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 언제나 이래왔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빠졌는지와 실시간으로 한번 좀 중계하듯이 해보면 네. 시장이 우리나라만 차별적으로 약화된 게 10월부터예요. 10월 달에 뭔 일이 있었냐면 중국의 디레버리징이 들어갔죠. 부동산 규제가 들어가면서 헝다 사태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아니 미국은 고점을 향해 가는데 우리만 저점을 거꾸로 가서 디커플링 얘기를 그때 했었죠. 2,900포인트에서 바닥 잡고 한번 올라왔어요. 그리고 에코 파동으로 두 번째 바닥을 찍고 야 이번에는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나 했는데 갑자기 뜬금포가 하나 생겼죠. 뜬금포가 신바이러스가 등장을 합니다. 예.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가 등장을 했는데 문제는 이 시장은 새로운 게 생기면은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해석할 데이터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WHO에서 이 데이터를 발표하는데 2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아주 힘 있는 시장일 때는 이런 걸 무시하고 가는데 지금은 시장에 힘이 있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시장이 계속 유동성을 자신 있게 공급해줬던 연준에서 하필이면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물가 상승이 우리가 생각했던 경로하고 다르다.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는 것 같다라는 표현과 함께 긴축을 시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공급망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물류란이나 쇼티지가 해결이 안 돼서 여전히 우리는 물건을 받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성장은 지체되는데 돈을 못 푼다. 이런 메커니즘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불편해졌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제 잠정적으로 백신 투여가 끝나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위드 코로나. 야 이제 코로나는 풍토병이고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우리도 그렇고 다 준비해서 이제 한 단계, 두 단계 사회적 거리 운동을 해제하고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새로운 게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새로운 거를 해석하는데 2주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 2주 동안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시장은 춤추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수급이 취약하고 하단을 방어해 줄 세력이 취약한 대한민국 시장이 그대로 직격탄을 맞아 버린 겁니다. 오늘 과정을 보면은 2시 이후에 급격하게 시장이 빠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시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요즘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2,900을 살짝 무너져서 2,900을 회복하나? 뭐 이런 기대감. 어제처럼 종가에 좀 힘을 내나? 뭐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2시에 갑자기 뜬금없이 모더나 CEO가 나와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오미크론은 네. 그렇게 쉽지 않다. 보니까 이 전염성은 굉장히 강하고 요거 기존의 백신이 좀 효과가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부터 백신을 개발을 할 준비는 돼 있는데 2, 3개월 걸린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불확실성이 있는데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견딘 것도 지겨워서 위드 코로나를 내일 다음 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2-3달이 걸린다고? 그때부터 시장의 심리가 급격히 취약해지는데 분봉 차트에서 보면 알겠지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질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매수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매수를 하지 않아요. 전형적으로 수급이 취약한 장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서 그냥 야 이거 신용 반대 매물이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데 보통 1시, 2시 사이에 이 정도 빠졌으면 내일 반대 매매 나가요 이런 전화가 나오는데 야 이거 내일 반대 매매 나가기 전에 팔아야 되겠다는 물량이 그저 조금씩 늘어났는데 이걸 못 받아주니까 시장이 훅훅 밀립니다. 훅훅 밀려요. 그리고 오늘 종가가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이 얘기는 수급의 공백으로 밀린 거는 반대로 금방 또 돌아섭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우리는 판단을 하려면 2주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2주 후에는 또 이벤트가 몇 개 더 있습니다. 아직 미국에서 해결되지 못한 게 부채 협상이라는 게 있어요. 연장해 놨잖아요. 네, 그런데 요거 12월 3일로 하기로 한 걸 또 15일까지 연장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12월 중순까지는 시장은 변동성을 먹고 사는 장인데 그 사이에 뭔 일이 있느냐 하면 신용이 이제 압박이 들어옵니다. 신용 압박이 들어올 때가 됐어요. 지금 한 달 내내 이렇게 신용을 보면은 차트를 보면은 예탁금과 신용잔고가 이렇게 그냥 한 달 내내 누워 있어요. 요새 예탁금 아무도 얘기 안 하죠. 그냥 누워 있어요. 신용잔고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누워 있어요. 이렇게 누워 있던 거에 드디어 오늘 트리거가 생겼습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신용 이제 증권사부터 이제 리스트가 됐겠죠. 내일 아침에 동시호가 때부터 반대 매매가 나올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저가 매수가 잘 안 들어와요. 이제 다들 지쳐서 쉽게 매수가 안 나갑니다. 이게 호가 공백인데 이럴 경우에는 의미 없이 많이 빠지는 구간이 나와요. 이 구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는데 이건 거꾸로 생각하면은 쇼핑 기간입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그런 기회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 우려가 우려대로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작년 3월처럼 이렇게 다시 셧다운을 하고 세상을 문 닫고 그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 두 번째는 지금 바이러스는 변이 바이러스지 새로운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해봤다는 거죠. 연구 데이터도 있고 어쨌든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기가 32개나 돼갖고 확장성은 확인이 됐는데 치명률이 안 나왔죠. 만약에 치명률이 낮은 거로 나온다면 이건 오히려 코로나의 종식과 가까워집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기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다만 지금은 모릅니다.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은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용기 있게 사셔도 될 구간으로 봅니다. 다만 개인차가 다 틀리잖아요. 더군다나 급한 돈, 신용 이렇게 갖고 계신 분은 여유가 없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플랜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작년 3월 달도 신용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흘러서 3주 동안 신용이 다 털렸어요. 신용을 다 털어내고 그 다음부터 장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털린 사람들은 시장에서 떠났죠. 주식시장은 잔인하지만 이걸 반복합니다. 떠난 자는 말 없고 남아있는 자가 계속 남아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데 떠난 사람은 다시 참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굉장히 왜 우리가 긴 안목에서 봐야 되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왜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살아남아야 기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에 신용 매물이 반대 매물이 나가서 떠나면 이제 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시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뭐 마음이 무겁고 또 답답하시고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칙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해야 될 일은 내가 생각한 기준, 그 기준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맨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매수를 하셨는지를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맨 처음에 샀던 매수의 이유가 여전히 타당하고 아이디어가 변하지 않았다면 매도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빠졌다고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매수할 때 그 기업이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로 해서 내년에는 성장을 할 거고 좋아질 거고 이걸 보고 들어갔는데 그게 크게 훼손되지 않았는데 가격은 많이 빠졌죠. 그러면 오히려 즐거워해야 되는 일인 거죠. 야, 내가 3만 원에도 샀던 주식이었는데 2만 원이야. 즐겁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내 종목이에요. 3만 원에 샀던 게 2만 원에 돼서 불안해서 팔고 싶다면 내가 3만 원에 살 때 생각을 잘못했거나 2만 원에 드는 순간 투자 아이디어가 대단히 훼손됐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면 시장에서 그냥 떠도는 얘기, 이슈, 수급 이거에서 밀린 것 때문에 불편해서 판다면 이 주식이 또 올라가면 어떨까요? 또 사고 싶지 않을까요? 3만 원에? 2만 원에 팔고 싶었는데 이 주식이 3만 원 가면 또 사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매일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일 비싸게 사서 싸게 팝니다. 이거 반복하다 보면 주식시장에선 돈 벌 일이 없어요. 거꾸로 하는 훈련, 좀 불편하지만 이런 시장에서 사라고? 제정신이야? 야, 그거 한 번 해보면 이 수익률 상승폭에 대해서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할 거예요. 어차피 시장은 없어지지 않아요. 종목 없어지지 않아요. 그 기업들은 계속 시장에 남아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가 동행하는 구간이 잘라서 어느 구간만 동행한다. 선택할 수 있지만 상승 구간만 선택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시장이 정말 왜 이렇게 투자가 어려운지 현실적으로 그런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마 실제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좀 와닿으면서 아마 위안은 안 되겠지만 적어도 기준은 좀 들 수 있지 않겠나.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요, 주식시장의 성장을 믿고 그 성장의 과실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이 안에 어떤 시장이죠? 기업이 들어와 있는 시장. 그래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시장입니다. 좀 독특한 시장이죠. 그럼 기업을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기업은 탄생을 하죠. 법인 등기를 통해서 설립을 하면서 기업이 탄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입해서 팽창기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성숙기를 갖고 쇠퇴를 해요. 모든 기업은 이런 과정을 밟습니다. 그래서 10년 위치 동안 장수하는 기업 찾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법인도 인격이 있어요. 법인격이라 그러죠. 그래서 법인도 인격체로서 자신의 출생과 마지막에 이제 폐쇄하면은 이제 등기 폐쇄를 통해서 없어지게 되는 건데
이러한 순환을 하는 과정에서 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는 어떤 기준을 갖고 가느냐? 팽창 구간에 있는 기업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팽창 구간에 있는 기업이야말로 투자자한테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주면서 성과를 주니까 야, 잘 모르지만 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자꾸 뭐 리포트를 읽고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려는 게 야, 내년에 좋아지는 기업이 뭘까?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기업이 뭘까? 그래서 작년 올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신재생 이런 거는 1, 2년 흐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가는 거다. 이거는 계속 주목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ESG를 얘기했잖아요. 이게 똑같은 맥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저도 해봤지만 2차 전지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끝까지 갖고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린 또 경험을 했습니다. 야, 그것만 갖고 있었으면 그냥 10배였는데 꼴랑 한 100%, 200% 먹고 팔았더니 아유, 저거 내가 이거 먹고 팔았어. 이 얘기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같이 훈련된 사람도 그런데 보통 30%, 50% 수익 나면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이렇게 팽창 구간에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 거고 이것만 발견되면은 엄청난 성과를 줍니다. 주식 투자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하급수적 성과를 얻는다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야, 나 오늘 5% 먹었어. 나 이달에 10% 먹었어. 주식 투자의 본질은 이렇게 노동력을 제공해서 받는 게 아니고 기업에 동행하면은 이렇게 세상에 없던 기업을 누군가는 정말 0.1%의 천재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영자는 세상에 없는 기업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기업의 성장을 시키죠. 그랬더니 나는 이 사람을 믿고 투자한 것밖에 없는데 20년에 500배, 1000배를 주는 1000만 원을 투자했더니 100억을 만들어주는 이런 걸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사실은 주식 투자의 본질이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이 기하급수적 성과를 얻지 못하면 투자해서 돈 벌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단언컨대 불가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목표로 하는 나는 매일 3% 먹을 거야, 5% 먹을 거야. 아, 오늘 야, 한 상한가 먹었어. 그런 거 반복해서 수익 누적되는 확률보다는 어떤 일정 텀에 이러한 캐즘을 넘어가는 기업을 발굴해서 기하급수적 성과를 받는 게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건데 문제는 이걸 발견했어요. 발굴을 했는데 이게 이쁘게 출발해서 이렇게 이쁘게 쭉 해서 아유 고생했어 10배 그동안 따라오느냐고 고생해서 이렇게 성과를 내면 주식 투자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다 떼돈을 벌 거예요. 근데 어떤 주식도 이렇게 가지 않아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이라는 게 있고 이 변동성은 주식시장 고유의 성격이기 때문에 왜 나타나요? 라고 묻는다면 원래 그렇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이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변동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미래에 대해서 어떤 때는 확신이 확 들었다가 어떤 때는 절망 속에 있다가 확신, 절망을 반복합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결국은 누군가는 이 방향을 갖고 목표한 바를 갑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는 항상 투자 아이디어가 시황 이런 거 안 봤어요. 내일 오를지 내릴지 관심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 오로지 어떤 기업이 10배를 성장시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온종일 뛰어다녔죠. 자료를 보고 기업 탐방을 하고 내 생각이 맞는지 점검해보고 이런 일을 반복했죠. 그러면 이 MDD라는 게 얼마나
현실 쪽에서 나타나는지 한번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투자자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이 삼성전자 미치겠어요. 이게 언제 오를까요? 그런데 삼성전자 장기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을 했어요. 꾸준히 우상향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이에요. 삼성전자를 갖고 있었으면 99년, 2000년도에 갖고 있었으면 대충 한 100배가 상승됐어요. 그러니까 20년에 100배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가요? 20년에 100배가 났습니다. 실제 100배가 났어요. 그러면 20년 전에 1억을 넣었으면 지금 100억이 돼 있는 거예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냈죠. 그런데 이 삼성전자를 끝까지 갖고 있던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 삼성전자를. 그러면 삼성전자가 어떠한 변동성을 갖고 왔는지 우리는 과거의 사례, 이 표에서 보지도 않는데 2000년대가 굉장히 드라마틱했습니다. 뉴 밀레니엄이라 해서 새로운 천년, 그래서 통신, IT 이런 거에 대해서 각광을 받아서 엄청나게 드라마틱했던 구간이 나오는데 그 2000년으로 한번 살짝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금 돌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2000년으로 가겠습니다. 2000년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일봉을 가리켜 주가를 봅니다. 자, 이게 삼성전자 2000년의 차트예요. 200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99년 말에 8만 원에서 출발을 합니다. 8만 원에서 출발한 주가가 2000년 뉴 밀레니엄의 꿈을 안고 40만 원까지 가요. 그러니까 5배가 올라갑니다. 끝내줬겠죠. 야, 이거 역시 삼성전자가 탁월해. 그리고 이게 투자 구간이 딱 1년이에요. 1년에 5배가 났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7월 달에 딱 40만 원 찍고 나서 석 달 만에 15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분할 전이니까 지금은 이제 50분의 1이니까 뭐 지금 따지면은 상당히 50분의 1로 나눠야 되니까 몇천 원 되겠죠? 몇천 원 될 겁니다. 자, 삼성전자를 투자했는데 이 40만 원에 산 사람이 있었을 거잖아요. 40만 원에 산 사람이 3달 만에 15만 원이 되면 얼마죠? 25만 원이 빠졌으니까 65% 빠지나요? 75% 빠지나요? 이거 투자할 수 있나요? 삼성전자 투자했는데 3달 만에 70%가 빠져요. 이거 사기 아니에요? 사기? 대한민국 1등 기업에 투자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거래량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가 못 견디고 팔지 않았겠어요? 여기 거래량을 보세요. 다 던졌죠. 예, 다 던졌어요. 야, 이거 뭐 다신 주식하네. 다신 주식하네. 그리고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던 분들이 끝나고 안 돌아왔을까요? 자, 그 삼성전자의 오늘을 다시 봅니다. 오늘을 봐요. 그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가 지금 지나온 차트를 보니까 표시도 안 나요. 요때예요, 요때. 지나온 차트 보니까 저 밑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갖고 보이지도 않는 구간이었는데 우리는 그 순간에는 심각했다는 거죠. 5배 올랐다가 70% 빠졌다가. 이게 주식시장이고 주식시장은 언제라도 이런 거를 반복을 하고 지금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주가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모릅니다.
미래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기업은 아마 다음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키워드로서 그대로 자기 위치를 찾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업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선택 가능한 기업인지 버릴 기업, 투자 못할 기업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올해 또 이때보단 못하지만 지금은 기간이 길죠. 기간이. 1년 동안 계속 빠졌어요. 작년 연말에 9만 원대에 들어오신 분들이 거래량 봤을 때 많았는데 그리고 이제 7만 원에서 노니까 이제 못 견딥니다. 야, 이제 뭐 삼성전자 도저히 안 되겠다. 팔고 싶어요. 팔고 싶은 이유는 안 오르기 때문이죠. 안 오르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가 지금 시스템 반도체나 이쪽에 지금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해서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지 또 메모리 디램의 지금 하락 사이클은 언제 턴 사이클이 될지 이런 걸 따져보는 게 아니라 야,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손실이야. 이 도저히 안 되겠어. 이래서 판다면 아마 똑같은 일을 반복할 확률이 많고 그렇게 해서는 주식 투자로 돈 벌기는 대단히 확률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는 이 시장의 변동성, MDD라는 게 맥스 드로우다운입니다. 최대 얼마가 펼쳐지냐. 그럼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미국 시장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아주 주옥 같은 주식들이 많아요.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인텔, 아마존. 뭐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우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 10년, 20년 동안 수백 배의 성장을 한 기업들이잖아요. 수백 배의 성장들을 이 기업들은 다 했어요. 1억을 넣었으면 수백억을 나한테 안겨준 주식들인데 20% 이상의 손실 구간에 머문 구간이 얼마나 되느냐. 넷플릭스는 총 구간의 61%가 항상 손실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손실 구간이었어. 마이크로소프트도 절반 이상의 구간이 20% 이상의 손실 구간에 머물렀던 구간이에요. 애플도 50%, 인텔은 67%, 아마존 54%. 아까 삼성전자에서 보여드렸듯이 야, 우량 주식 꾹 갖고 있으면 돈 벌어. 버티면 돼. 근데 현실적으로 버틸 수 있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못 버팁니다. 대부분 못 버텨요. 그 유명한 그 피터 린치의 펀드가 있었어요. 피터 린치는 월가의 전설을 쓴 저자인데 치열하게 살았죠. 정말 하루 24시간을 쪼개서 주식만 연구하면서 13년을 보냅니다. 그래서 펀드 성과가 79년에 시작해서 92년에 끝나는데 이 13년 동안 27배의 퍼포먼스를 냅니다. 14년 동안 27배. 훌륭하죠. 펀드로. 종목이 아니라 펀드로. 그런데 정말 흑역사. 이 펀드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손실로 끝났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3년 동안 27배의 퍼포먼스를 낸 펀드, 피터 린치 펀드가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손실로 끝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답을 구해요. 오를까요? 내릴까요? 보유하고 있어요? 팔아요. 그래서 조언을 들었어요. 아무래도 지금 파는 것보다는 갖고 있는 게 좋아 보입니다. 라는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참을라 그랬어요.
얼마를 기다렸을까요?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일주일을 기다렸더니 더 빠졌어요. 전문가라는 사람이 말이야. 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다시는 주식 XX.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려워요. 왜? 전문가라고 미래를 아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나온 주식시장의 궤적이나 과거의 역사를 통해 봤을 때 대체적으로 이렇게 패닉셀링 구간, 펀더멘탈에 기인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어떠한 경제 경로를 그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내년 경기가 나쁘지 않다고 보는 근거는 경기 고점에서 꺾이는 건 언제나 설비 과잉, 공급 과잉 끝에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사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 경기가 정점이었고 경기가 꺾였어요. 근데 지금은 수요는 살아났는데 공급 설비 과잉이 없었죠. 팬데믹 때문에 무슨 시설 투자를 어디 해요? 반도체 2차 전지만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섹터에 투자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성장이 귀하니까 반도체 2차 전지는 그 성장 사이클을 다 인정하고 거침없는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럼 여타 섹터는 그냥 죽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게 실질적인 주식 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동성이라는 거를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원래 시장이 그래요. 주식시장이 그래서 장기 성과를 보면은 훌륭한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멀리서 보면 희극이에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너무 비극이에요. 이 아름다운 이 차트, 장기 차트를 보면 야,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죽음의 계곡에서 다 죽습니다. 이게 장기로 보면 이래요. 이 구간에서 다 죽어나가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럼 이 구간에서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종목으로 승부내는 게 아닙니다. 전략으로 승부를 내야 돼요. 나는 이 변동성을 어떻게 넘어가겠다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늘상 말씀드리죠. 분산해야 된다고. 한쪽에 있다가 그게 죽으면 난 끝나잖아요. 그래서 분산해야 된다. 집중력을 갖고 분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분할해야 된다. 비중 조절해야 된다. 최근 같은 경우는 해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좀 전문가 집단 영역이라서 쉬운 얘기는 아닌데 한마디로 지금 가격에서 그냥 수익을 고정시킬 수 있어요. 해지를 통해서. 근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뭐냐면 더 빠져도 내 계좌가 손해 안 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올라도 수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비용인 거죠. 2,800에서 야, 이게 더는 못 견디겠다. 그 인버스를 비중 맞춰서 구입하면 돼요. 그러면 빠지면은 인버스 수익이기 때문에 계좌 수익을 커버하죠. 근데 올라가면 올라가도 수익이 없어요. 인버스에 손실이 나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보험 해지 전략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 이건 전문가나 펀드에서 많이 쓰는 전략인데 개인 투자자는 그냥 비중 조절로 그냥 하면 됩니다. 예, 비중 조절로 하는 게 그냥 개인 투자자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전략이 중요하다. 종목보다 전략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미크론이 이제 변동성을 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두 가지를 싸워야 됩니다. 경제 세계가 좀 지체됐어요. 그러니까 그 텀만큼은 좀 양보를 해야 돼요. 우리는 내년 봄에 경기 재개를 통해서 뭔가 힘 있는 시장의 반등을 기대했는데 이 기대를 조금 내려놔야겠죠. 그 대신 연준은 통화 정책을 이 긴축 속도가 얼마나 빨리 질지를 이제 12월 14일, 15일 하는 FOMC에서
우리는 연준 의장이 스탠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끊임없이 체크포인트가 나오죠.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피곤하지만 그게 투자의 과정입니다. 장이 빠졌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기업 분석, 종목 분석해야 되고 수급 분석해야 되고 연준의 정책도 봐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은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내 계좌와 시장과 계속 호흡을 맞춰 나가는 거죠. 좀 고약한 게 하나 생겼어요. 원래 금리라고 하는 거는 이론상으로 성장률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게 금리입니다. 뭐 너무 심플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금리가 이론 금리 밑에 항상 있었어요. 언제부터? 2000년부터. 네, 만년 저금리로 들어서요. 왜 그러냐 하면 물가 상승이 없었어요. 물가 상승이 안 나와요. 이거 왜 그랬다 그랬죠?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겠지만 유튜브를 제가 안 보는데 유튜브에 채팅창 올려주시면 물가가 어느 순간 오르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세계 무대에 중국이 들어오면서 중국이 저가 임금의 공산품을 전 세계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제조업을 그냥 다 죽여버리고 세계의 공장이 됐죠, 중국이.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선진국 OECD 국가는 굉장히 골디락스를 누린 게 원래 통화라는 게 예전 전통 경제학 80년대, 90년대 그 케인즈안 이론에 따르면 통화를 발행하면 물가는 올라요. 이건 그냥 공식으로 배웠어요. 자, 통화 발행은 물가 상승이에요.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작동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통화를 찍어내도 자본은 중국에서 수입을 해주고 물가는 원래 물가라는 게 마크업률이라 해서 이 경제 성장률에다가 임금이 올라가니까 임금 플러스 알파로 마크업률로 하니까 당연히 경제 성장률만큼 물가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계가 양분이 딱 됐죠. 소비 국가와 생산 국가가 단절이 되면서 생산 국가에서 저임금으로 물건을 공급하니까 소비 국가에서는 물가가 안 오르는 기가 막힌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걸 우리는 골디락스라고 합니다. 이 골디락스를 한껏 누렸다가 너무 흥청망청 쓴 연준 의장이 그리스펀이에요. 그리스펀이 최장수 연준 의장인데 그리스펀은 취했어요. 야, 이거 물가 상승은 없다. 돈 마음껏 찍어도 된다. 왜? 우리가 찍는 채권은 중국이 이머징 국가가 다 중앙정부에서 한은에서 외환보유고로 다 사주고 우리는 이 싼 공산품을 수입해다가 소비하고 미국민들이요 걱정하지 말고 소비하라.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랬는데 이게 깨졌죠. 이제 깨졌어요. 이제 깨졌습니다. 이제 내년도 우리는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더 이상 저가 공산품을 전 세계에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이제 헤어지는 중입니다. 그죠? 우리 헤어지는 중입니다. 그동안 즐거웠네. 예. 여기서 우리 그만하세. 헤어지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서로 물고 물린 게 너무 많아서 도대체 그러면 중국이 그동안 담당했던 생산은 누가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인도로도 넘어가고 베트남으로도 넘어가고 말레이시아로도 넘어가고 인도네시아로도 넘어가고 그런데 중국만큼 할 수가 있을까요?
중국만큼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이테크로 공격을 했죠. 야, 최첨단 반도체 이거는 너희는 못해. 끝이야. 그랬더니 중국이 정말 의도치 않게 원래 히토류 정도나 보복 무기가 될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석탄이 1% 수입이 안 되는 바람에 폭등하니까 야야야 다 하지 마. 다 내려봐. 야, 일단 공장 다 멈춰봐 했더니 중국이 공장이 멈추니까 어떻게 됐죠? 세계가 멈춰버리는. 아니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물품이 없다고 세계가 멈출까 했는데 멈추는 기적을 봤습니다. 자동차 생산이 안 돼요. 2,000원짜리 자동차 CPU, MCU가 없어서 3천만 원짜리 차가 생산이 안 되는 일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헤어지는 중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자꾸 싸워요. 그래서 이 물가 상승이 내년도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달라질 거예요. 그동안에는 성장만 생각하면 되니까 아주 쉬웠어요. 코로나 때 전 세계가 멈추니까 성장이 떨어졌죠. 간단했습니다. 야, 금리 제로. 양쪽 완화. 돈 풀었어요, 시장에. 그랬더니 뻘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이별하는 중에 우리는 몇 가지 이런 불협화음을 목도하면서 내년도의 경제 경로가 어떤 경로를 밟을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언제나 인류는 이런 걸 극복하고 발전을 해왔다는 걸 잊으면 안 되고요. 기업은 이걸 모를까요? 기업은 다 이재용 부회장이 왜 미국을 뛰어다니겠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또 해결 방안을, 솔루션을 낼 거예요. 거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세상에 언제나 위기였어요. 세상은 항상 망한다 그랬어요. 제가 사회에 나왔던 80년 말부터 위기 아니한 적이 정말 단 1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마른 수건을 짜라랬어요.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근데 인류는 지금 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존력을 믿고 기업을 믿고 우리는 내일 아마 반대 매매로 또 시장이 시끄럽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내일 성장할 기업을 찾아보는 거 이게 투자자의 할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 이후의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실 것 같은데 아쉽게도 생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대신 내일 오전 10시에 무료 방송 통해서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우리는 내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 통해서 오전 10시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무료 방송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 화면으로 만나는 것도 좋지만 직접 만나 뵙고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잘못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얼굴 보고 할 수 있는 시간 시크릿 강연회 첫 스타트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박원절 위원님과 이주환 위원님 정말 모시기 힘든 수석 위원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노란톡까지 다 열어두고 문의 받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가 의사 밝혀주시고 싶으신 분들 문의 창구로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내일장은 조금이나마 오늘보다 낫기를 기대해보면서 수석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